예, 최혁재입니다. 오늘 교재로 82페이지 정책 참여자와 참여자 간 관계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는 이제 정책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들은 어떤 권한을 수행할 수 있는가, 이것 등을 바탕으로 해서 좀 카테고리를 나누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면 정책 참여자는 크게 봤을 때 공식적인 참여자가 있고 비공식적인 참여자가 있습니다. 공식적 참여자라는 것은 내가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법령 등에 명시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은 국회는 행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공식적인 권한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공식적 참여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좀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노란 색깔로 표시해 둔 부분 있죠? 그 부분 위주로 여러분이 암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냥 흰 색깔로 표시된 부분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공식적 권한이 있겠구나, 그렇지 않겠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면 대통령 비서실장이 있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 참여자에 들어간다. 요거 암기해 두시고, 비공식적 참여자 같은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될 게 정당이 들어가잖아요. 표현에 정당이 들어가면은 비공식적인 참여자라는 것을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기출 빈도가 높은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보수적으로 설명을 했을 때 그렇다는 거다. 설명은 왜 그런지는 다 해뒀어요. 기본적으로 정당이라는 집단 자체가 권력을 추구하는 집단이라고 보고 이를 공식적 참여자가 아니라 비공식적인 참여자로 우리 시험에서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주의하셨으면 됩니다. 자, 다음에 나오는 게 참여자 간 관계를 다루는 이 모델이에요. 다양한 정책 참여자들끼리는요, 여러 가지 상호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들 간의 권력 관계를 바탕으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현상을 설명한 게 바로 비합리 모형이라는 것이다. 자, 한번 제가 차근차근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맥락을, 우리가 정책학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부분을 배우는 것이다. 하나는 정책학의 기초 부분이잖아요. 다른 하나가 정책 과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정책이 어떻게 결정되고 집행되고 평가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다 정책의 과정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정책 과정에서 첫 번째 나오는 단계가 바로 이 의제 설정이라는 부분이에요. 의제 설정이라는 것은 정부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딱 선택을 하는 거다. 그러면은 의제 설정이야. 이 의제가 설정이 되고 나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책을 결정하게 돼요. 그럼 자, 정책을 결정한 다음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집행해 줘야 되는 거지. 집행하고 난 다음에는 정책을 평가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옆에다가 쓸게요. 종결이 되는 과정을 거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1년에 한 문제는 무조건 출제가 된다, 이런 파트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책 과정에서 이 정책 결정 부분은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100%라는 거는 인생에 없으니까 99.7%의 확률로 나올 거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시험지 펼치잖아? 그럼 얘는 있는 거야. 얼마나 반가워요. 자, 그런데 정책 결정 모형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거는 결국에는 정책 결정 모형을 배우는 거예요. 총 21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여기 정책 결정 모형이라고 교재에도 다 그려두었는데, 정책 결정 모형은 간단해요, 여러분. 정책을 결정하게 되는 현상을 설명한 다양한 모형들이 있어요. 그 모형 등의 종류에 대해서 배우는 게 정책 결정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책 결정 모형이라는 것은요, 크게 봤을 때 합리 모형과 비합리 모형과 인지적인 모형,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할게요.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뒤에 파트에서 공부는 합니다.